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식당 마감을 끝내고 주방 정리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35살 아들. 10년 동안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식당 일만 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하려고요, 다음 달에요. 아들이 또박또박 말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랑? 언제 만났는데? 태국에서 만났어요. 태국? 네, 국제결혼 소개로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TV에서 봤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살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저도 외로워요. 10년 동안 식당에서만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저만 혼자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을 식당에 붙들어뒀습니다. 대학도 못 보내고 연애할 시간도 안 줬어요. 둘이서 식당을 지켜야 했으니까. 근데 웬 국제 결혼이야?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태국 가서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한국말은 할 줄 알아? 28이에요. 한국말은 조금 배우고 있대요. 28, 아들보다 7살 어립니다. 한국말도 서툴 거고. 뭐 하는 사람인데? 태국에서 식당 일했대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식당 일을 해봤다면 우리 식당에도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하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식당 운영에도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게요. 아들 눈이 간절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간절했던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알았다. 일단 만나는 보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태국 여자라. 대체 어떤 사람일까? 한 달 후 인천공항 국제선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옆에 함께 걸어 나오는 여자가 보였어요. 가냘픈 몸에 긴 검은 머리, 큰 눈에 하얀 피부. 둘이서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아들을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지만 연습을 많이 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은 체구, 앳된 얼굴, 불안한 눈빛.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이 애가 식당 일을 할 수 있을까?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선물이었어요. 아버님 선물이에요. 며느리가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태국 전통 수건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가 예쁘더군요.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저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들만 어색하게 웃으며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여기가 우리 식당이야. 차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식당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서 우리 셋이 일할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불안한 게 보였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 애가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지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첫날 밤, 아들이 살던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며느리가 집을 둘러보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 다음날 새벽 5시, 식당 문을 열고 시장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재료를 사러 가야 했거든요.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묶고 준비를 다 한 모습이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첫날인데 새벽부터 나서다니. 피곤하지 않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너 어제 비행기 탔잖아.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저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제 뒤를 따라다니며 구경했어요. 한국 시장이 신기한지 이것저것 쳐다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무야 무. 무. 며느리가 따라 말했습니다. 이건요? 배추, 김치 담그는 거. 김치.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재료를 사는 동안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무거운 것도 들려고 했어요. 작은 몸으로 배추 한 포기를 들더니 비틀거렸지만요. 그건 내가 들게. 너는 가벼운 거 들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재료를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기보다는 계속 물어봤어요. 아버님, 이거 어디 두면 돼요? 저기 냉장고에. 네. 며느리가 달려갔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먼저 오셨습니다. 사장님, 순대국밥 하나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 뭐 하면 돼요? 일단 저기서 봐봐. 어떻게 하는지. 며느리가 구석에 서서 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더군요. 국물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상을 차리는 모습을요.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아침 장사가 바빴어요. 며느리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점심시간. 더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며느리야, 저기 물 좀 갖다 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물병을 들고 손님 테이블로 갔습니다. 여기요. 서툰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님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사장님 며느리예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주방에서 대답했어요. 어머, 예쁘네. 어디서 왔어요? 태국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오, 태국. 한국말 잘하네? 아니에요. 조금만.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어요. 아이고, 부지런하기도 해라. 첫날부터 일하네.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마감을 끝내고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힘들었지?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같이 해도 돼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별채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며느리가 열심히 하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장도 따라오고 식당 청소도 하고 손님 응대도 배웠습니다. 한국말도 빨리 늘었어요. 어서 오세요.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주방일도 배웠어요. 아버님, 해장국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냄비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잘하네. 2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혼자서도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사장님,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네. 맛있네요.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홀 서빙을 혼자서 했어요.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계산까지. 사장님, 며느리 진짜 부지런하네요. 단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예쁘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고 복 터졌어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잘 적응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친정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가끔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짧게만 대답했어요. 농사 지으세요. 형제는? 동생 둘 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1년이 지나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가보고 싶지 않아?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별채에서 태국어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늘 슬펐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 식당의 일원이었어요. 손님들도 며느리를 좋아했고 저도 며느리에게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나도 며느리는 변함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 갔고 밤 11시까지 식당 일을 했어요.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너도 좀 쉬어라.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좋아요. 며느리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며느리는 돈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옷 좀 사 입어라. 제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거 아직 멀쩡해요. 며느리는 절대 새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돈을 어디 쓰는지 아냐? 글쎄요, 친정에 보내는 것 같던데요. 얼마나? 많이요. 거의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리면 안 듣고. 자기 돈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요. 며느리는 3년 동안 번 돈을 다 친정에 보낸 셈입니다. 두 번째, 며느리는 밤마다 통화했습니다. 11시, 식당 마감이 끝나면 며느리는 별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태국어로 긴 통화를 했어요. 창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느낌은 알 수 있었어요.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때로는 우는 것 같기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 별채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1시간 넘게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어요. 며느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며느리는 웃었지만 웃음이 억지스러웠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 요즘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 말을 안 해요. 친정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괜찮대요. 아들도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보내는 것 같던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냥 가족 생활비라고만 해요. 생활비. 3년 동안 번 돈을 다 보냈는데 그게 전부 생활비일까요? 뭔가 더 큰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며느리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왜 그렇게 돈을 보낼까? 왜 매일 밤 울까?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식당 마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별채 앞을 지나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며느리는 항상 웃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태국어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노크를 해야 하나 망설였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당으로 가보니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어젯밤 잠 못 잤니? 그 말에 며느리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가 눈이 안 보여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은 이미 거의 안 보이고 다른 쪽 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젯밤에 동생한테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대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수술비가 너무 비싸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3년 동안 돈을 다 보냈는지, 왜 새 옷도 안 사고 밤마다 통화하며 울었는지,
며느리는 어머니 수술비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돈을 보냈는데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동생들도 일하지만 어머니 약값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님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3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야, 우리가 가족이잖아. 제가 며느리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태국 가자. 어머니 뵈러 가야지. 수술도 도와드리고. 며느리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걱정 마. 아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일주일 후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단고 올 손님들에게 휴업 안내를 했어요. 며느리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손님들이 응원해줬습니다. 며느리는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세 식구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며느리 얼굴에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시간의 비행 끝에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택시는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시내를 빠져나가 외곽으로 논밭이 나타나고 집들이 듬성듬성 보이는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택시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집 앞에서 이게 며느리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달려갔어요. 마른 몸에 주름진 얼굴의 여자분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안사돈이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던 겁니다. 안사돈의 눈을 보니 한쪽 눈은 흐릿했고 다른 쪽 눈도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당뇨 합병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방 2개의 작은 부엌, 가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동생 둘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통역했습니다. 5년 전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낸 돈으로 겨우 약만 사요. 수술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수술비가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안사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수술 꼭 받으실 거예요. 안사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방콕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완전히 실명할 수 있습니다. 수술 예약해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날 한참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일주일 후 붕대를 풀었습니다. 안사돈이 눈을 떴어요. 보여요. 다 보여요. 안사돈이 울며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안사돈이 공항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잘 보이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딸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며느리 얼굴에 처음 보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식당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며느리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고 경쾌했어요. 손님들도 눈치챘어요. 며느리 표정이 정말 좋아졌네.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방에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별채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마음 편해. 엄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밝아졌어요. 점심도 제대로 먹고 옷도 새로 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야, 우리 가족인데 뭘.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한국 왔을 때 불안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한 번도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도와주시고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알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태국 소식이 왔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완전히 좋아지셨대요. 일도 다시 시작하셨고요. 영상통화로 안사돈이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졌어요. 식당 손님들도 며느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이 더 밝아졌습니다. 3달 후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로 뛰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기 생긴 것 같아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주, 제 손주가 생긴다니요.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정말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 확인해 줬어요. 손주를 보게 될 상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에 세 식구가 모였어요. 축하한다, 너희들. 며느리가 태국으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안사돈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 생겼어요. 안사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 수술 덕분에 손주 얼굴 볼 수 있게 됐다고 했답니다. 전화를 마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며느리야. 너도 우리를 살렸어. 우리 집에 웃음을 가져다 줬잖아. 다음 날 단골 손님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축하해요. 사장님도 복 받으실 거예요. 좋은 일 하셨으니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별채 마당에서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며느리였는데 성실하게 일했고 빠르게 적응했고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생각나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곧 손주가 태어나요. 할아버지가 된다니 믿기지 않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식당에 들어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기가 어젯밤에 막 움직였어요. 그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배 많이 나왔네? 아기 건강해? 네, 할머니. 아기 잘 크고 있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식당에 우리 가족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정말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